KF-21 보람의 전투기 700대 양산 계획은 단순한 방산계약 규모를 넘어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군사 균형을 크게 뒤흔드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특히 인도네시아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니가 프로젝트 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차입을 미뤄왔던 투자금 납부를 뒤늦게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다. 인니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생산 소식에 당황하고 있으며 외교 국방 채널을 동원해 참여 지속을 요청하는 등 정치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제 인니의 참여, 유무와 무관하게 독자 노선으로 양산을 강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과 재정을 확보한 상황이다. 실제로 KF-21의 시제기 시험 비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블록 1 기준의 작전 능력 인증도 임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전투기 수출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KF-21 700대 양산 발표는 한국 공군의 수요를 뛰어넘는 물량이다. 기존 한국 공군이 보유 중인 F-4, F-5 등의 노후 전투기 250여 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고려해도 700대는 단순한 자국용을 넘어 수출용까지 염두에 둔 규모임이 분명하다. KA,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사청은 KF-21이 향후 30년간 최소 10개국 이상에 수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동, 동남아, 남미 시장이 유력 타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KF-21에 대한 구매의 향서를 한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 항공산업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이처럼 한국은 인니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다각적인 파트너십 전략을 준비해왔고 지금은 굳이 인니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위치에 도달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완제품 기술 이전 및 생산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니는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고 개발 일정도 수차례 발목을 잡았다. 당초 2023년까지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인력 파견까지 완료했어야 하나 지금까지도 회피성 협상과 정치적 계산만 반복해왔다. 반면 한국은 인니의 불참을 상정하고 자체 기술 내재화에 전력해왔으며 결과적으로 핵심 항공전자, 비행제어 시스템, 에이스 레이더, 국산 엔진 기반 통합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가 뒤늦게 돌아와도 굳이 과거 조건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수출 계약에 있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 이번 700대 양산 계획은 단순히 방산 수출만이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엔진, 소재, 항전장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산화를 가속할 수 있게 되었고 대량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망이 국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용 항공기 조립 라인을 따로 구축함으로써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KF-21은 기존의 미국 의존형 방산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국방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비동맹 국가까지도 한국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KF-21은 F-16이나 그리벤, JF-17과 같은 세계적 중형 전투기 플랫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니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최근 자카르타 언론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전투기 양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인니 국방부는
급하게 고위급 협상팀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계약 이행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협상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지금이라도 완납하겠다면 기술 협력은 재논의 가능하지만 지분과 권한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는 인니가 이제 단순 구매국 이상의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인니가 자체적인 KF-21 조립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 KF-21 수출을 둘러싼 국제협상에서 선 납부 후 협력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구매 희망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KF-21의 성공은 한국 항공방위 산업의 자존심일 뿐 아니라 아시아 군사 전략 지형 자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FX 사업을 통해 미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KF-21의 전자전 능력과 장기적인 무장 확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KF-21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량 배치될 경우 항공우세 확보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또한 KF-21을 통해 한국이 향후 자주국방 및 수출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며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미국은 KF-21에 지휘사의 F-414 엔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병행하고 있다. 결국 이번 KF-21 700대 양산 계획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 주도권, 수출 전략, 국방외교 역량을 모두 결집해 실행하는 전략 종합체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지분 미납은 더 이상 본질적 변수가 되지 않으며 한국은 이제 필요한 나라만 함께 가겠다는 전략적 선택권을 가졌다. 이는 방산 외교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이며 향후 K방산 모델의 표준이 될 수 있다. KF-21의 완전 전력화 시점인 2032년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기 수출국이 될 것이며 이번 700대 양산 발표는 그 기폭제가 되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KF-21 700대 양산 계획이 발표된 이후 방위산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언론은 제2의 T-50 신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으며 실제로 KF-21은 T-50 고등훈련기의 기술적 계승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T-50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한국 방산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고 KF-21은 이를 넘어 실전형 전투기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특히 블록 2, 블록 3로 이어질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스텔스 성능 강화, 무인 편대기 AI 통제, 국산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통합,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의 첨단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KF-21이 단순히 F-16 대체제가 아닌 차세대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전 세계 공군의 주력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국내 공군의 전력 보강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수출형 항공 플랫폼으로의 전략적 대전환이라고 평가한다. KF-21은 이미 수차례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았고 아프리카, 유럽,
중동의 몇몇 국가들과도 비공식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과 KA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양산 물량 조절, 부품 국산화율 조정, 계약 상대국의 산업 참여,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조율 중이다. 인니가 이 과정에서 더 이상 공동개발국으로 예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KF-21 사업은 군사외교와 산업전략이 결합된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고수하며 기술, 생산, 외교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방산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는 단순한 수출 여부를 넘어 국격과 직결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비용 분담이나 조립공장 유치 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 KF-21은 이미 국가적 자산이 되었으며 인니든 그 누구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자만이 파트너로 받아들여질 것이다.